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부자, 따뜻한 부자가 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죠. 부자의 사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집입니다. 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사는 곳 혹은 사는 것. 우리에게 집이 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집을 머무를 주, 거주할 주, 그래서 집은 머무는 곳이다, 거주하는 곳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집은 곧 사는 곳이고, 사는 곳 위에 집을 소유하는 것은 투기 행위로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 집은 자산, 즉 투자 형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이란 사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부동산을 일컬어 자산을 담아두는 그릇이다, 혹은 에셋 파킹이다 하는 근사한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있어 집은 사는 곳, 즉 리빙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사는 것, 바잉의 의미입니까? 제 생각에 앞서서 작년 초에 한국일보에서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재물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제가 고민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한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한국인들, 집은 최후의 안전망. 부동산은 절대 배신 안 해 하면서 집착한다 하는 기사인데요. 6070 세대에게 내 집 욕망,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며 굳어졌다. 아파트 수익률 고공행진의 최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집은 어머니고 고향이다. 우리는 매일 집을 나서 전쟁터로 향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집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누이는 곳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 사회에서 집은 본질적 가치에서 너무 멀어졌다. 집은 이제 누군가에겐 성공의 표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족쇄일 뿐이다. 어떤 이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고 다른 이에게는 욕망의 대상이다. 하룻밤새 1억 원이 오르는 집을 가진 이도 있는 반면 밤새 안녕을 걱정하며 눈을 붙여야 하는 이들도 적잖다. 두 사람만 모이면 집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싸우다 끝나는 일도 많다. 집이 사회까지 분열시키고 있다. 한국인은 왜 이토록 집에 집착하나?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집은 어머니의 품과 같죠. 고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결국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합니까?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죠.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집이 우리에게 부를 축적한 수단이 되었고 또 그를 넘어서 욕망과
탐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6070 세대, 내 집 장만은 집안의 경사. 중견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다 몇 해 전 퇴직한 박모 씨에게 집은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이자 증인이다. 박 씨는 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1982년 지방의 한 단독주택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보증금 50만 원에 매달 4만 원을 내는 월세였다. 저도 90년대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 또 부장님들과 술자리를 할 때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골세방, 단칸방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방을 늘려가며 또 집 평수를 늘려가며 살아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고요. 그렇게 너도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또 집도 넓혀가 보라고요. 지금 신혼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가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신다고 하죠.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수는 아직도 월세 또는 전세로 시작을 하시죠. 좀 더 읽어볼까요?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후에도 박 씨는 여전히 월세집과 전셋집을 전전했다. 군 장교 시절보다 월급은 올랐지만 그 사이 태어난 2명의 아들을 키우려니 쪼들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89년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일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바람이 불 때 아내가 박 씨 몰래 들어둔 청약 통장을 꺼냈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넣자는 것이었다. 빚을 져야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커가는 애들하고 언제까지 새집살이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아내의 말에 결심을 굳혔다. 결국 박 씨 부부는 분당 신도시의 전용면적 72제곱미터 아파트를 4,500여만 원에 분양받았다. 그 당시 분양할 때 72제곱미터 아파트가 4,500만 원이었다네요. 전용면적 72제곱미터니까 28평, 30평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공급 면적으로는 정말 쌌죠. 물론 그 당시 합해 다니긴 하지만 좀 더 읽어볼까요? 당첨 소식에 아내가 울다 웃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새집살이 하는 동안 개구장이 아들 녀석들 때문에 얼마나 주인집 눈치를 봤겠어요. 대출빚은 늘겠지만 그래도 내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얼마나 좋아하든지. 박 씨는 분양 당첨 후 친척들과 친구들의 쏟아지는 축하 전화에 전화기 앞을 떠날 수 없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우리 둘째가 서울에서 방이 3개나 있는 새 집을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나봐요. 서울도 아니고 방도 3개가 아닌데 말이죠. 새방만 전전하던 제가 어엿한 내 집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91년 아파트에 입주한 박 씨는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해 거창한 집들이를 했다. 그야말로 집안 잔치가 열렸다. 소시민인 박 씨 부부에게 집은 인생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행복을 준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박 씨는 아내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첫 집 장만했을 때를 꼽는다며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첫 집 장만 때가 나 역시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새 집살이 전전하며 주인집 눈치 보며 그렇게 살다가 내 집 장만에 들어가서 사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예전 부모님 세대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집이 주는 의미는 정말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어렵게 살아서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신혼부부 분들. 그래서 결혼도 집도 포기한다는 엠포세도까지 등장했다고 하고요.
좀 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 서름 중에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은 필사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데 매달린다. 주택 보유에 대한 한국인의 의지가 강한 것은 8, 90년대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없던 시기 베이비 부머들이 집을 최후의 안전망으로 생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생각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며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굳어졌다. 그러면서 글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개발과 투기, 욕망의 대상이 됐다.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로 집이 넘쳐나도 누군가는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대출로 집을 산 직장인들은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면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집은 오히려 우리 삶의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여러분에게 집은 애물단지인가요? 이 글처럼 지난 2014년, 2018년 대한민국의 집값이 또 한 번 회복기와 급등기를 거치며 상승기의 기간을 보냈는데요. 아마 이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리고 또 부부싸움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상승기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장기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대출로 집을 산, 특히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신 분들 중에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면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할 집이 애물단지가 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분이 계세요. 다들 아시겠죠? 주윤발. 80년대 홍콩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를 연 배우죠. 이 사진은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영웅본색, 1986년에 나왔던 영화죠. 그 영웅본색의 한 장면입니다. 위조지폐로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 정말 요즘 말로 간지나죠. 간지 작살 난다고 하나요? 저 역시 이 장면을 보고 주윤발이란 배우에게 정말 푹 빠졌고요. 제 마음속에 따거입니다. 형이죠. 영화 속 그의 모습은 정말 폼나고 간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 영웅 윤발이 형처럼 폼나지 않는 길은 가지를 말자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본 이후로 제 좌우명이 폼나지 않는 길은 가지를 말자입니다. 또 남자답게 살자, 멋지게 살자 하는 것이 제 좌우명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 주윤발 형이 영화에서만 간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도 정말 폼나게 사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주윤발 전 재산 8,100억을 기부한 이유. 기사를 잠깐 보실까요? 주윤발 전 재산 8,100억을 기부한 이유. 1980년대 홍콩 누아르 전성시대를 주도했던 배우 주윤발이 전 재산 기부 선언의 배경을 공개했다. 주윤발은 8,100억에 달하는 전 재산을 기부한 게 실화라고 설명하며 어차피 그 돈들은 제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지금 당장 은행에 그 돈을 맡긴다고 해도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돈이 의미 있는 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한다 하고 말했다. 이 같은 결심에 대해 주윤발은 돈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맡아서 보관할 뿐이라며 돈과 재산은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다. 전부 기증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일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선 생활이 몸에 밴 탓에 홍콩 시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직접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소탈하고 서민적인 풍모를 자주 목격된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주윤발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말은 예전에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차는 주로 가족과 이용할 때, 또 사업상 필요할 때 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또 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따거이지만 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존경하는 분인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주윤발 따거처럼 제가 재산을 모은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집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집에 대한 투자는 2002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2012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4억을 짓고 싶다는 제 꿈을 좀 더 일찍 달성하기 위해서 경매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매를 배우고 또 몇 차례 실제 낙찰도 받고 또 명도도 하고 사고 파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의 원칙을 세웠어요. 우선은 6억 이하 주택은 경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6억이라는 원칙은 취득세에서 기준을 삼았는데요. 보통 주택을 살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데 6억 이하의 주택은 1.1%,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은 2.2%,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은 3.4%의 취득세를 내죠. 정부에서도 6억 이하의 주택까지를 아마 서민주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집은 그가 서민이건 중산층이건 부자건 최후의 안식처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따라서 서민주택만큼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지 말자 하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매매야 그분 의지로 파는 것이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빚을 지게 돼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자영업을 하다 실패해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물론 경매는 법원이 중개를 해서 실채권을 해결해주는 사회적 순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경매를 통해서 또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요. 그래도 중산층 정도면 대기업이나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또 뭐 부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재기할 기회도 있으시고 또 그런 재능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활용을 주로 해왔고요. 또 제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식을 갖고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활용을 위해서는 1주택자로서 1주택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세로 살면서 1주택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역시 주로 이러한 형태로 지금까지 자산을 형성해 왔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종잣돈을 빌리거나 또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경매를 했고요. 또 어쩔 때는 아내 명품백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경매를 단타로 활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경우엔 기꺼이 세금을 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 목표 중에 매달 양도세 내는 걸 목표로 삼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해 보진 못했습니다.
제 재산을 기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통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 역시 일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주윤발 따고도 말했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네팔이라고 하죠. 네팔 국민들 가난하잖아요. 아니 최소한 부자는 아니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가정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TV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제 방송 채널 이름도 부가TV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의 의미를 가족에 두고 싶어요. 아마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도 또 어느 정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가족의 행복일 거예요. 제가 부동산 카페에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혹은 강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뵀어요. 그러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소위 나는 돈에 미쳤다.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벌고 싶었고 내 아이에게는 최소한 내 아이에게는 그러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미친 듯이 집을 사모은다. 또 사모으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집을 사모으면서 또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가족을 등한시한 적은 없냐고요. 임장 다니느라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경매를 처음 배운 게 2012년 말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정말 미친 듯이 임장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늦둥이에요. 결혼을 늦게 해서 늦둥이 아이여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죠. 그래서 결혼 후에 한동안은 정말 집가회사 그렇게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소원했었고 제 스스로가 멀리했죠. 왜냐하면 아내와 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경매를 배우고 나서 그렇게 임장을 다니면서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집이야 아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돈을 더 벌고 싶어 했어요. 물론 사옥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좀 더 좋은 동네, 좀 더 멋진 집,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나가? 아빠 어디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너졌어요. 내가 돈을 왜 버나? 사실 그 당시 사업도 잘 나갈 때였거든요. 사업만으로도 사는 데 시장 없었고 어느 정도의 자산 증식하는 데는 사실 큰 무리는 없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자산을 축적하고 싶어서 무리를 좀 했던 거죠. 그러다가 딸아이가 아빠 나랑 놀아줘 하는 말에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한동안. 또 가족과의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봤고요. 당연히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서지 저 자신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 행동이 가족의 행복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많이 자중을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활용만 잘해도 충분히 자산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다주택자가 되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고 또 정부 탓할 이유도 없고요. 또 하락기가 되면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할 이유도 없고 또 대출 많이 받아서 대출이자 어떻게 갚나 하고 하우스 푸어로 살아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세금 낼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1주택자를 택하건 혹은 2주택자를 택하건 혹은 다주택자를 택하건 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의 사색 시간을 통해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에 집착하는지 또 집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초프마 롤렉스였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보다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